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기술적 분석 용어 100가지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의 용어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큼하게 가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주가와 거래량의 과거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날씨를 예측할 때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더웠다면 오늘도 더울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 최근 일주일 동안 매일 1,000원씩 올랐다면 내일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차트는 주가와 거래량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마치 여러분의 키가 얼마나 자랐는지 측정해서 그래프로 그리는 것처럼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병원에서 체온계로 열을 재서 그래프에 점을 찍듯이 주식도 매일매일의 가격을 점으로 찍어서 선으로 이으면 차트가 되는 거죠. 3. 캔들 차트. 캔들 차트는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한 봉으로 표현한 그래프예요. 생일 케이크 위에 초처럼 생겼다고 해서 캔들 차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문방구에서 연필이 1,000원이었는데 하루 종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저녁에 1,200원이 됐다면 이 모든 정보를 초 모양 하나로 표현하는 게 캔들이에요. 4봉. 봉은 하루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나타내는 막대예요. 마치 초 한 개가 하루를 나타내는 것처럼 차트에서 봉 하나가 하루의 주가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식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봉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5. 양봉. 양봉은 종가가 시가보다 높을 때를 말해요. 즉, 아침에 시작한 가격보다 저녁에 마감한 가격이 더 높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에 1,000원이었던 주식이 저녁에 1,200원이 됐다면 이게 바로 양봉이에요.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 빨간 봉이 많으면 요즘 주식이 잘 나가고 있다는 신호예요. 6. 음봉. 음봉은 종가가 시가보다 낮을 때를 말해요. 즉, 아침에 시작한 가격보다 저녁에 마감한 가격이 더 낮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아침에 1,000원이었던 주식이 저녁에 800원이 됐다면 이게 음봉이에요. 보통 파란색이나 검정색으로 표시되는데 파란 봉이 많다면 요즘 주식이 좀 안 좋다는 의미예요. 7. 시가. 시가는 하루 중 가장 처음 거래가 시작된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 학교 매점이 아침 9시에 문을 열면서 과자를 1,000원에 팔기 시작했다면 그 1,000원이 시가가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아침에 장이 열리면 처음 거래되는 가격이 바로 시가죠. 8. 종가. 종가는 하루의 거래가 끝날 때 마지막 가격이에요. 학교 매점이 오후 5시에 문을 닫으면서 마지막으로 과자를 1,200원에 팔았다면 그 1,200원이 종가가 되는 거예요. 주식도 장이 마감될 때의 가격이 그날의 종가가 됩니다. 오늘 종가가 얼마인가요? 하고 물으면 그날의 마지막 거래 가격을 묻는 거예요. 9. 고가. 고가는 하루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을 말해요. 예를 들어 매점에서 과자 가격이 하루 종일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점심시간에 1,500원까지 올랐다면 그 1,500원이 고가예요. 비록 저녁에는 다시 가격이 내려갔어도 하루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을 고가라고 부릅니다. 10. 저가. 저가는 하루 중 가장 낮았던 가격을 말해요. 아침에 매점 과자가 8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면 그 800원이 저가가 되는 거예요. 고가와 저가를 함께 보면 하루 동안 가격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알 수 있어요. 10일 거래량. 거래량은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이 얼마나 많이 사고 팔렸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마치 매점에서 과자가 오늘 몇 개 팔렸는지 세는 것과 같아요. 만약 평소에는 하루에 10개 팔리던 과자가 오늘은 100개나 팔렸다면 이 과자에 관심이 엄청 많아졌다는 뜻이죠. 거래량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예요. 12.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은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 평균을 선으로 이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 지난 5일 동안 과자 가격이 1,000원, 1,200원, 900원, 1,100원, 1,000원이었다면 평균은 1,040원이 되죠. 이렇게 매일매일 평균을 계산해서 선으로 연결하면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쉽게 볼 수 있어요. 13. 단기이평선. 단기이평선은 짧은 기간의 이동평균선이에요. 예를 들어 최근 5일이나 10일간의 평균 가격을 나타내요. 마치 이번 주 시험 성적의 평균을 내는 것처럼 아주 최근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요즘 며칠 사이에 주가가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빠르게 알 수 있어요. 14. 장기이평선.
장기 이평선은 긴 기간의 이동평균선이에요. 예를 들어 최근 60일이나 120일간의 평균 가격을 나타냅니다. 마치 이번 학기 전체 성적의 평균을 내는 것처럼 긴 기간 동안의 큰 흐름을 보여줘요. 주식이 장기적으로 오르는 추세인지 내리는 추세인지 알 수 있습니다. 15 골든크로스. 골든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위로 뚫고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마치 거북이와 토끼가 달리기를 하는데 빠르게 가던 토끼가 느린 거북이를 앞질러 가는 것과 비슷해요. 최근 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장기 평균보다 높아졌다는 뜻이라서 보통 좋은 신호로 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 주식을 사기 시작해요. 16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는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현상이에요. 골든크로스의 반대 상황이죠. 최근 주가가 빠르게 떨어지면서 장기 평균보다 낮아졌다는 뜻이라서 조심해야 한다는 신호로 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데드크로스가 나타나면 주식을 팔거나 신중하게 접근해요. 17 지지선. 지지선은 주가가 내려가다가 멈추는 경향이 있는 가격 구간이에요. 마치 공을 땅에 떨어뜨렸을 때 바닥에서 튀어 오르는 것처럼 주가도 어떤 가격에 도달하면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10,000원 아래로는 절대 안 떨어지고 계속 반등한다면 10,000원이 지지선이 되는 거죠. 많은 투자자들이 지지선 근처에서 주식을 사려고 기다려요. 18 저항선. 저항선은 주가가 오르다가 자주 막히는 가격 구간이에요. 마치 공을 위로 던졌을 때 천장에 부딪혀서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것처럼 주가도 어떤 가격까지 오르면 더 이상 안 오르고 다시 내려가는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이 15,000원까지만 오르고 계속 떨어진다면 15,000원이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에는 강한 상승 신호로 봐요. 19 추세. 추세는 주가가 일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흐름을 말해요. 마치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평평한 곳을 걷는 것처럼 주가도 계속 오르거나 내리거나 비슷한 가격에 머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친구와 산책할 때 오르막길인지 내리막길인지 평지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식도 방향을 알 수 있죠. 20 상승 추세. 상승 추세는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흐름이에요. 마치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는 것처럼 주가가 점점 높아지는 상태죠. 예를 들어 이번 주 월요일에 10,000원이던 주식이 화요일 1,200원, 수요일 1,400원 이렇게 계속 오르면 상승 추세예요. 이럴 때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인 편이고 투자자들도 기분이 좋아져요. 20일 하락 추세. 하락 추세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흐름이에요.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가는 것처럼 주가가 점점 낮아지는 상태죠. 월요일 10,000원에서 화요일 9,800원, 수요일 9,600원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하락 추세예요. 이럴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서두르지 않는 게 좋아요. 22 횡보 추세. 횡보 추세는 주가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움직이는 상태예요. 마치 평평한 운동장을 걷는 것처럼 가격이 거의 변하지 않는 거죠. 월요일 10,000원, 화요일 1,100원, 수요일 9,900원 이렇게 비슷한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면 횡보 추세예요. 이 구간에서는 투자자들이 관망하면서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23 추세선. 추세선은 주가의 고점이나 저점을 연결해서 그린 선이에요. 마치 여러분이 산을 오를 때 발자국을 선으로 연결하는 것처럼 주가가 움직인 자리를 선으로 이으면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계속 위로 향하는 선이 그려지면 상승 추세, 아래로 향하면 하락 추세인 거죠. 이 선을 통해 주가의 방향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24 패턴. 패턴은 주가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일정한 형태나 움직임을 말해요. 마치 블록을 쌓을 때 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것처럼 주가도 비슷한 모양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패턴을 알아보면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주식도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25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는 고점이 3개 생기는 패턴인데 가운데 고점이 가장 높고 양쪽이 낮은 형태예요. 사람의 머리와 양쪽 어깨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였어요. 왼쪽 어깨, 높은 머리, 오른쪽 어깨 이렇게 3번 올랐다 내렸다 하면 이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신호예요. 3번이나 도전했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건 힘이 빠졌다는 뜻이거든요. 26 역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는 헤드앤숄더를 거꾸로 뒤집은 모양이에요. 저점이 3개 생기고 가운데 저점이 가장 낮아요. 이 패턴이 나오면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신호로 봅니다. 3번이나 떨어졌는데 더 이상 안 떨어진다는 건
바닥을 찍었다는 뜻이에요. 27 쌍봉. 쌍봉은 고점이 2번 생긴 뒤 주가가 하락하는 패턴이에요. 마치 쌍둥이 산봉우리처럼 비슷한 높이의 봉우리가 두 개 있는 모양이죠. 이번 천장을 찍었는데도 더 이상 못 올라간다면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이중천장이라고도 부르는데 두 번째 천장에서 팔면 좋다고 해요. 28 쌍바닥. 쌍바닥은 저점이 2번 생긴 뒤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이에요. 이번 바닥을 찍었는데도 더 이상 안 떨어진다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예요. 이중바닥이라고도 부르는데 두 번째 바닥에서 사면 좋다고 해요. 29 상승삼각형. 상승삼각형은 고점은 비슷하지만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패턴이에요. 즉, 사려는 사람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형태예요. 마치 높이뛰기를 할 때 점점 더 높이 뛰는 것처럼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패턴은 보통 상승 신호로 해석돼요. 30 하락삼각형. 하락삼각형은 저점은 비슷하지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패턴이에요. 즉, 팔려는 사람들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구조예요. 마치 점점 힘이 빠져서 낮게 뛰는 것처럼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하락 가능성이 높은 신호로 해석됩니다. 31 박스권. 박스권은 주가가 일정 범위 안에서 오르내리는 구간을 말해요. 마치 상자 안에 공이 들어있어서 위아래로만 튀는 것처럼 가격이 특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10,000원에서 12,000원 사이만 왔다 갔다 한다면 이게 박스권이에요.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파는 단기 매매를 하기도 해요. 32 돌파. 돌파는 주가가 저항선이나 지지선을 강하게 넘어서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오래 막혀있던 가격대를 주가가 쭉 뚫고 올라가면 돌파라고 말해요. 마치 담을 뛰어넘는 것처럼 그동안 못 넘던 선을 넘어선 거죠. 돌파가 일어나면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33 이탈. 이탈은 주가가 지지선을 밑으로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즉, 지지선이 깨지고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을 때를 말해요. 그동안 버텨주던 바닥이 무너진 거라서 조심해야 하는 신호예요. 34 눌림목. 눌림목은 상승 중에 일시적으로 조정이 오는 구간이에요. 마치 계단을 오르다가 잠깐 쉬어가는 것처럼 주가가 잠깐 주저앉았다가 다시 오르는 흐름을 의미해요. 달리기를 할 때도 중간에 숨을 고르듯이 주가도 쉬어가면서 올라가요. 이 구간에서 사면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어요. 35 되돌림. 되돌림은 돌파 후 잠시 주가가 이전 가격대로 되돌아오는 조정을 말해요. 즉, 잠깐 쉬어가는 조정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크게 오른 뒤에는 조금 내려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36갭. 갭은 전날 종가와 다음날 시가 사이의 가격 차이를 말해요. 예를 들어 어제 10,000원에 마감했는데 오늘 시가가 12,000원이라면 2,000원 차이가 갭이 되는 거예요. 마치 계단에 빈 공간이 생긴 것처럼 그래프에 빈 공간이 나타나요. 37 갭상승. 갭상승은 시가가 전날 종가보다 높게 시작하는 경우예요. 즉, 시장이 전날보다 긍정적이라는 신호로 볼 수 있어요. 밤사이에 좋은 뉴스가 나왔거나 외국 시장이 좋았을 때 이런 일이 생겨요. 38 갭하락. 갭하락은 시가가 전날 종가보다 낮게 시작하는 경우예요. 하락 압력이 강해졌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밤사이에 나쁜 뉴스가 나왔거나 외국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이런 일이 생겨요. 39 피보나치 되돌림. 피보나치 되돌림은 조정폭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비율 분석이에요. 주로 38.2%, 50%, 61.8% 비율로 계산하며 주가가 어느 지점에서 멈출지 예상할 수 있어요. 이건 수학자 피보나치가 발견한 신기한 비율인데 자연과 주식시장에서도 나타나요. 40 추세전환. 추세전환은 상승이 하락으로 또는 하락이 상승으로 바뀌는 시점을 말해요. 즉,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이에요. 마치 오르막길을 걷다가 내리막길로 바뀌는 지점처럼 주가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41 모멘텀. 모멘텀은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속도를 나타내요. 쉽게 말해 주가의 힘이에요. 자전거를 탈 때 속도가 빠르면 모멘텀이 강하다고 할 수 있어요. 주가도 빠르게 오르면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요. 42 RSI. RSI는 상대 강도 지수라는 뜻으로 주가가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 판단하는 지표예요. 숫자가 70 이상이면 이미 많이 올라서 조정이 올 수 있고 30 이하면 많이 내려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마치 온도계처럼 주식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알려주는 도구예요. 43 MACD. MACD는 단기와 장기 이동 평균의 차이를 이용해 추세를 분석하는 지표예요.
주가의 상승과 하락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줘요. 두 개의 선이 교차할 때 매매 신호가 나타나요. 44 MACD 시그널. MACD 시그널은 MACD의 이동평균선이에요. 이 선이 MACD와 교차할 때 매수나 매도 신호로 사용돼요.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45 스토캐스틱. 스토캐스틱은 일정 기간 동안 주가의 위치가 고가와 저가 사이에서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즉, 주가가 과열 상태인지 아니면 저점에 가까운지 판단할 수 있어요. 백분율로 표시되는데 높으면 비싸고 낮으면 싸다는 의미예요. 46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위아래의 밴드를 만든 지표예요. 주가의 변동성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며 밴드 밖으로 주가가 나가면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마치 도로의 중앙선과 차선처럼 주가가 움직이는 범위를 보여줘요. 47 DMI. DMI는 추세의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주가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상승의 힘과 하락의 힘을 따로 측정해서 비교할 수 있어요. 48 ADX. ADX는 추세 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지표예요. 숫자가 높을수록 추세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25 이상이면 추세가 강하다고 보고 20 이하면 추세가 약하다고 봐요. 49 OBV. OBV는 거래량 균형 지표라는 뜻으로 거래량을 이용해서 매수와 매도 세력을 파악하는 지표예요. 오르는 날의 거래량은 더하고 떨어지는 날의 거래량은 빼서 계산해요. 누적 거래량을 보면 세력의 움직임을 알 수 있어요. 50 CCI. CCI는 일정 기간 평균 가격과 현재 가격의 차이를 분석하는 지표예요. 주가가 평균 대비 얼마나 과열되거나 저평가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100 이상이면 과매수, 마이너스 100 이하면 과매도로 봐요. 50일 이동평균 수렴 확산지수. 이 지수는 두 개 이동평균선 사이의 거리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주가가 앞으로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줘요. MACD의 정식 명칭이 바로 이거예요. 52 ROC. ROC는 변화율 지표라는 뜻으로 일정 기간 전 대비 주가 변화율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즉, 주가가 얼마나 빠르게 올랐는지 또는 내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퍼센트로 표시되어서 이해하기 쉬워요. 53 EMA. EMA는 지수이동평균선이라는 뜻이에요. 최근 가격에 더 큰 비중을 두어 계산한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래서 최신 주가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요. 단순 이동평균선보다 빠르게 움직여요. 54 SMA. SMA는 단순 이동평균선이라는 뜻이에요. 단순 평균으로 계산한 이동평균선이에요.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부드럽게 보여줄 때 사용해요. 모든 날의 가격을 똑같이 계산해요. 55 가중이평선. 가중이평선은 최근 가격에 더 큰 비중을 두는 이동평균선이에요. 즉, 최근 주가 움직임을 좀 더 중요하게 보는 방식이에요. EMA와 비슷하지만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요. 56 RSI 70 이상.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 구간이에요. 즉,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는 주식이 너무 뜨거워서 조심해야 해요. 57 RSI 30 이하. RSI가 30 이하이면 과매도 구간이에요. 즉,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내려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예요. 이럴 때는 주식이 너무 차가워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58 변동성. 변동성은 주가가 얼마나 출렁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변동성이 크면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고 작으면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줘요. 롤러코스터가 심하게 흔들리면 변동성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59 변동성 돌파. 변동성 돌파는 특정 수준의 변동성을 넘어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현상이에요. 주가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신호예요. 잠잠하던 주식이 갑자기 크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60 이동평균선 수렴. 단기와 장기 이동평균선이 서로 가까워지는 구간이에요. 보통 추세 전환 신호로 해석돼요. 두 선이 만나려고 하면 뭔가 변화가 생길 조짐이에요. 60일 이동평균선 이격. 단기와 장기 이동평균선이 서로 벌어지는 구간이에요. 보통 추세가 강화되는 신호로 봐요. 두 선의 거리가 멀어지면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62 이격도. 이격도는 현재 주가가 이동평균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비율로 표현한 거예요. 주가가 너무 멀리 떨어지면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평균에서 너무 벗어나면 다시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63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은 급등 후 일정 기간 동안 주가가 조금 내려가는 움직임을 말해요.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너무 빨리 올랐으니 숨 좀 고르는 시간이에요. 64시간 조정. 시간 조정은 주가가 횡보하면서 가격은 크게 변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조정하는 현상이에요. 가격이 아니라 시간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옆으로 가면서 쉬는 거죠. 65 박스권 매매. 박스권 매매는 일정 가격대 안에서 사고 파는 단기 매매 전략이에요.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때 활용해요.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팔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66 단기 추세. 단기 추세는 1주에서 3주 정도의 짧은 기간 주가 흐름을 말해요. 최근 주가의 방향성을 파악할 때 사용해요. 요즘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거예요. 67 중기 추세. 중기 추세는 몇 달 단위의 흐름을 말해요. 주가의 중간 기간 경향을 분석할 때 유용해요. 이번 분기나 다음 분기 정도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68 장기 추세. 장기 추세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큰 흐름이에요. 주식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이해할 때 필요해요. 1년, 2년 단위로 주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69 상승 돌파. 상승 돌파는 저항선을 뚫고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봐요. 그동안 못 넘던 벽을 넘으면 위로 쭉 갈 수 있어요. 70 하락 돌파. 하락 돌파는 지지선을 깨고 주가가 내려가는 현상이에요.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해요. 그동안 받쳐주던 바닥이 무너지면 아래로 쭉 갈 수 있어요. 70일 목표가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예측한 상승 목표 가격을 말해요. 즉, 이 정도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가격이에요. 여기까지 가면 팔겠다는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72 손절가는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경우 손실을 줄이기 위해 매도해야 하는 가격이에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손해를 보더라도 팔겠다는 가격이에요. 손실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한 방어선이에요. 73 매수 신호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점이에요. 이때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는 것을 고려해요. 지금 사면 좋겠다는 신호등이 켜진 거예요. 74 매도 신호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지점이에요. 이때 투자자들은 주식을 파는 것을 고려해요. 지금 팔면 좋겠다는 호등이 켜진 거예요. 75 과매수는 주가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른 상태예요. 즉, 가격이 너무 올라서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뜨거워진 상태라서 식을 필요가 있어요. 76 과매도는 주가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내려간 상태예요. 즉, 가격이 너무 낮아서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차가워진 상태라서 따뜻해질 필요가 있어요. 77 이중천장은 이번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패턴이에요. 가격이 이번 천장을 찍으면 더 이상 상승이 어렵다는 신호예요. 이번 시도했는데 못 넘으면 포기하는 거예요. 78 이중바닥은 이번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패턴이에요. 가격이 이번 바닥을 찍으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떨어졌는데 더 안 떨어지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79 다우이론은 주가 추세는 모든 정보를 반영한다는 기술적 분석의 기본 원리예요. 주가를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00년도 넘은 오래된 이론인데 아직도 많이 사용돼요. 80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주가 움직임이 5파 상승과 3파 하락의 반복 구조를 가진다는 이론이에요. 주가가 물결처럼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5번 오르고 3번 내리는 걸 반복한대요. 81 파동은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반복적인 움직임을 말해요.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주가도 물결치듯 움직여요. 큰 파도, 작은 파도가 있는 것처럼 주가도 그래요. 82 추세 확인은 현재 시장이 상승 중인지 하락 중인지 판단하는 과정을 말해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확실히 하는 거예요. 방향을 확인하고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게 안전해요. 83 변곡점은 추세가 바뀌는 지점을 의미해요. 즉, 상승에서 하락으로 또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순간이에요. 방향이 꺾이는 중요한 순간이에요. 84 세력 맷집은 특정 세력이 주식을 조용히 사서 가격을 올릴 준비를 하는 구간이에요. 큰손들이 몰래 주식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꺼번에 팔아서 돈을 벌려는 전략이에요. 85 기술적 반등은 하락 중에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현상이에요. 너무 떨어져서 기술적으로 튀어 오르는 거예요. 진짜 반등은 아니고 잠깐 오르는 거예요. 86 눌림목 매수는 상승 추세 중 잠깐 하락하는 구간에서 매수하는 전략을 의미해요. 오르다가 잠깐 쉴 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면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어요.
87 돌파 매매. 돌파 매매는 저항선을 강하게 넘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에요. 벽을 뚫고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거예요.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 방법이에요. 88 이평선 정배열. 이평선 정배열은 단기선이 장기선 위에 있는 상승형 구조를 의미해요. 이렇게 되면 상승 추세가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선이 위로 향하고 있으면 좋은 상태예요. 89 이평선 역배열. 이평선 역배열은 단기선이 장기선 아래에 있는 하락형 구조를 의미해요. 이렇게 되면 하락 추세가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모든 선이 아래로 향하고 있으면 안 좋은 상태예요. 90 거래량 급증. 거래량 급증은 평소보다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주로 세력이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해요. 갑자기 관심이 많아졌다는 신호예요. 91 거래량 감소. 거래량 감소는 매수와 매도세가 모두 약해진 상태예요. 추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92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은 거래량이 많고 몸통이 긴 양봉이에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때 사용해요. 하루에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예요. 93 장대 음봉. 장대 음봉은 거래량이 많고 몸통이 긴 음봉이에요. 강한 하락세를 나타낼 때 사용해요. 하루에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94 십자형 캔들. 십자형 캔들은 시가와 종가가 거의 같은 봉이에요. 방향성이 불확실할 때 나타나요. 올지 내릴지 모르는 애매한 상태예요. 95 망치형. 망치형은 아래 꼬리가 긴 봉으로 하락 후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신호예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바닥에서 튀어 오르는 모습이에요. 96 영망치형. 영망치형은 윗꼬리가 긴 봉으로 상승 후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신호예요.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예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97 유성형. 유성형은 고점에서 나타나는 윗꼬리가 긴 캔들이에요. 하락 전조로 해석할 수 있어요. 별똥별처럼 떨어질 거라는 신호예요. 98 장악형. 장악형은 이전 봉을 완전히 덮는 큰 봉이에요. 추세 전환 신호로 많이 사용돼요. 어제를 완전히 먹어버린 강한 움직임이에요. 99 모닝스타. 모닝스타는 하락 후 나타나는 3봉 패턴이에요.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예요. 새벽별처럼 희망을 주는 패턴이에요. 100 이브닝 스타. 이브닝 스타는 상승 후 나타나는 3봉 패턴이에요. 하락 전환 신호로 해석돼요. 저녁별처럼 하루가 끝나간다는 신호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주식 기술적 분석의 기초용어 100가지를 모두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하나 이해하다 보면 주식 차트를 보는 눈이 생길 거예요. 이런 용어들을 알고 있으면 주식 투자할 때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접근할 수 있어요. 물론 기술적 분석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주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도 이 용어들을 하나씩 익히면서 똑똑한 투자자가 되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